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엔 해외 선물을 했던 사람이라면 많은 희노애락을 느꼈을 상품인 WTI 원유 선물에 대해 알려드리는 영상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흔히 듣는 국제유가는 미국의 서부 텍사스산 중진료인 WTI 가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대표적인 국제 원유 지수는 영국과 유럽 대륙 사이의 북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브렌트유와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 정도를 대표적인 국제 원유 지수로 부릅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배럴당 얼마다 라는 것은 약 159리터짜리의 원유가 들어가 있는 드럼통 한 개의 가격이 70달러다, 80달러다 하면서 부르는 것입니다. 원유 선물은 나스닥과 더불어 해외 선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접해봤을 상품으로 누구나 원유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심이 매우 많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9월인 시점에서 10월 만기의 원유 선물이 지금보다 오를 것 같으면 매수 계약을, 지금보다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 계약을 체결하는데요. 그냥 차트만 보고 감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주 발표되는 주간 원유 재고, 가솔린 재고, 원유에 대한 CFTC 순투기적 포지션, 베이커 휴즈, 굴착장 비수 등 여러 가지 중요 지표들을 본 뒤 신중하게 포지션 결정을 해야 합니다. 또 지표도 모두 같은 방향이 아닌 원유 재고는 적게 나오면서 가솔린 재고는 많게 나올 수 있고, 지표가 매수를 가리켜도 발표 후 실제 움직임은 폭락이 나오는 등 투자자들로 하여금 도저히 예측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지표 발표뿐만 아니라 원유의 가격은 오펙의 증산이나 감산 소식에도 크게 움직이며 작년처럼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크게 폭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중동과 러시아, 미국 같은 주요 산유국들의 정치적인 문제와 중국 경제 전망에 따른 중국의 원유 수요 예측도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런 여러 말들을 늘어놓으니까 유가는 마치 신도 절대 예측할 수 없을 것 같은 무서움도 들고 절대 접근해선 안 되는 투자 상품으로 느낄 텐데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래하는 이유는 여러 선물 상품들 중에서도 움직이는 가격이 가장 직관적으로 보이며 관련 뉴스도 거의 없다시피 한 다른 원자재 상품들에 비해 원유는 뉴스가 많기 때문에 차후의 가격에 대해 충분히 인정할 만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원유 같은 원자재 선물은 일어날 일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만약 만기일 이전에 미결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월 15일이 만기인 원유 선물의 매도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이날 거래가 끝나는 한국 기준의 새벽 6시 이전에 반드시 매수 계약으로 미결제를 청산하여 실물 인수의 위험을 제거해야 합니다. 참고로 선물은 처음 매수로 진입을 했으면 이건 주식처럼 똑같이 매도로 청산을 하면 되고, 매도로 처음 진입을 했다면 반대로 매수로 미결제를 청산합니다. 만약 미결제 포지션을 청산하지 못한 채로 만기일이 지나 버리면 내 계약수만큼 실제 현물을 인수할 의사가 있는 거로 간주되어 이 원유의 운송비용, 보관비용, 보험 및 기타 부대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아니 계약한 건 1배럴만 구입하려고 딱 한 계약만 체결했어도 위에 설명한 엄청난 부대 비용을 내야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닥치겠죠. 그래서 증권사들은 해외 선물을 거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실물 인수의 위험을 막기 위해 아예 만기일 하루 전날 한국 시간 밤 12시에 미리 강제 청산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물 인수의 위험이 생길 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지만 투자하는 본인들도 만기일 최소 3, 4일 전에는 미리미리 포지션을 정리하고 다음 월물로 넘어가는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만기일 며칠 전에 꼭 포지션을 정리해야 하는 역사적인 이유도 생겼는데요. 2020년 4월물이었나 5월물이었나 아무튼 그 월물의 만기 마지막 날 WTI 원유 선물의 가격이 마이너스 30달러라는 듣도 보도 못한 마이너스 선물가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만기일 직전에 평소보다 큰 변동성이 생겨서 주의해야 하고, 이런 수준으로 위험성을 알고는 있었지만 마이너스 가격은 역사적으로도 대충격 그 자체였죠. 제가 최근 만든 몇 개의 영상에서 앞으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일이 없을 것이라는 쪽으로 말을 했는데요. 다시 불안한 조짐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유가의 재상승 때문입니다. 그동안 130달러에서
최고치를 찍은 유가는 60달러대까지 꽤 많이 하락하여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인플레이션도 줄어들고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이라고 예측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중동과 러시아의 감산 소식 등으로 다시 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슬금슬금 인플레이션이 다시 올라올 조짐을 보이며 금리 인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만들죠. 유가는 단순한 기름값이란 개념보다 전 세계의 물가를 결정하는 중요 원자재 지표이기도 합니다. 또 너무 경제가 침체로 빠져서 유가가 폭락을 하면 사람들이 오히려 다시 올라오길 바라는 마음을 가진 참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하는 존재죠. 이렇게 유가, 선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원유 가격의 역사적인 흐름에 대해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